아까 잠깐 얘기드렸지만 11월 달에 10% 때문에 저도 이제 마진을 포기 못해서 올렸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나 봐요. 1,000원 때문에도 취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확실히 가격 경쟁력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은 내 원가를 걱정해 주는 거지는 않아요. 그게 고객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저렴하게 해가지고 고객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나의 역할인 거고, 고객은 고객한테 이득이 돼야 돼요. 제품도 줘야 되고, 가격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나한테 구매를 해주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팔아야지 하면은 팔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몇 개는 팔 수는 있는데, 그 리뷰도 챙기기 어려우실 거고, 내가 마진을 많이 보기보다는 회전을 늘리는 게 좋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좀 많이 파시는 방향으로, 박리담회로 가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품을 온라인 특성상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제목을 짓잖아요. 그게 다 키워드예요.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나열이 되는 가격대들이 틀려져요. 그럼 그건 내가 검색을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야 돼요. 같은 거라고 해도 큰 분류에서 했을 때, 만약에 뭐 과자라고 쳤을 때는 별의별 과자들이 다 나와요, 검색어에. 가격대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하는 거하고 새우깡이라고 쳤을 때 검색이 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가격대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돼 있고. 그러면 내가 전략을 짜야겠죠? 과자라고 쳤을 때 새우깡을 노출시키는데 그 새우깡에 뭔가 차별화? 뭐 이런 식으로 해고 다른 과자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든지, 그래 나는 똑같은 새우깡이지만 가격을 좀 더 싸게 해가지고 최저가 전략으로 가겠어 라면은 솔직히 상세 페이지라든지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새우깡 다 아는 맛이고 똑같은 새우깡 다 아는 맛인데 싼 걸로 사겠죠. 그래도 의류 같은 거, 이 이미지가 중요한 분류들이 있어요. 보고서 사야 되는 거. 그거는 내 눈에 봤을 때 예뻐 보여야 되고, 그래야지 클릭도 되고 구매로 이루어져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는 거고, 가격 경쟁력으로 질적이나 뭐 디자인적이 중요한 거면은 내가 제품 차별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장 키워드, 내가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시킬지, 그 키워드의 가격들이 어떤지. 상위 키워드로 해서 분류가 넓은 거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있나 볼까? 이런 정도로 해서 검색량은 많은데 매출 전환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고 광고비도 되게 비싼. 세부 키워드로 해서 조금 형용사들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거. 아무래도 이제 구매하려는 의지가 확실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의자를 하더라도 그냥 의자라고 하는 것보다 식탁용 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 이제 구매하려고 했을 때 좀 더 세분화해서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분화된 키워드들로 초반에 내가 리뷰가 없을 때는 중소 키워드를 해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가격, 키워드별로 가격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파악해 주시고, 이 키워드가 뭐 검색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은 이제 빌리는 거잖아요. 다 사람 인력도 빌리고 자원도 빌리고, 그러니까 지렛대, 레버리지가 이제 지렛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내 자본 안 쓰고 내 인력 안 쓰고 돈을 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사, 카드사 자본을 가지고 네이버 시장에서 회전을 시켜서 나는 마진을 챙기는 거예요. 고객이 주문을 해주고 알바가 주문 처리를 하고, 내가 매출이 늘어나고 알바가 늘어날수록 고객이 주문을 많이 할수록 내 돈은 늘어나겠죠. 자본 없이 뭐 비용도 안 들어가고 재고도 없고 반품 부담도 없이 그냥 이런 그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나의 이제 매출을 더 증가시키는 게 우리가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키워드,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지 키워드도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을 할지. 내가 의류면은 의류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떤 의류가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지 검색어도 타겟팅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사전에 지식이 있는 분야,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일했던 분야, 이런 분야들로 잡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시즌을 타는 건지, 이런 시즌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알아야지 그것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전 지식이 있는 분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으시고요. 상세 페이지가 중요한 제품을 판매를 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내가 디자인이 가능한지, 요즘에 뭐 미리 캠퍼스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인 템플릿이 다 제공되고, 뭐 AI로 해서 배경도 제거해주고 막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웬만하면 좀 편하게 작업은 가능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디자인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컴퓨터 작업 능력도 있어야지 그런 부분은 좀 접근을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등록을 할 때는 대량 등록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량이나 반자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켓이 여러 군데 동시에 이제 등록이 가능하고, 주소를 긁어가지고 그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전부 다 뭐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하나하나 내가 키워드를 잡고 작업을 해서 올리는 이제 수동 등록이 있고요. 근데 대량이나 반자동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많이 올리고 하나만 팔려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수동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검색어 파악해서 팔릴 만한 제품을 찾는 거예요. 대량이나 반자동 같은 경우는 꾸준히 팔리는 상품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해서 내가 1개 올릴 때보다는 100개 올릴 때 팔릴 확률이 높고 1000개 올릴 때 더 높아지잖아요. 확률적으로 많이 올려서 많이 팔려는 게 대량이랑 반자동의 목적이고, 수동은 내가 좀 공을 들여서 이것저것 작업을 해갖고 꾸준히 팔릴 상품, 그런 상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좀 수동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다 해봤는데, 대량이나 반자동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지재권 쪽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전부 다 체크를 못해요. 카테고리를 올려가고 막 올리다 보면은 식재산권이 있는 상품이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작업이 그렇게 다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어도 지 마음대로 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는 제품들이 검색어도 최적화되어 있지가 않고 상세 페이지도 다 그대로 그냥 끌어다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팔리긴 팔리는데 막 히트 상품이 꾸준히 팔리는 상품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거고, 수동으로 해갖고 좀 잘 등록을 해놓으면은 소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이지. 제일 좀 빠르게 소비되고 재구매 일어날 수 있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식품 쪽으로 진행을 해서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진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검색어에 따라서 노출되는 상품들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경과라고 했을 땐 이런 제품들이 노출이 되고 가격대도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조사로 했을 때는 그 제조사에 대한 상품들이 나오지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경과라고 친 것보다는 상과들이라고 친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고 뭔가 경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고 구매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원데이 프리미엄이라고 제품을 검색한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사려고 검색을 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을 보면은 경과라고 친 사람들은 3%, 3% 이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상가들이라고 치는 사람들은 5에서 6% 정도, 근데 프리미엄이라고 치면은 1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어를 세팅할 때도 얘는 조회수는 적어요. 조회수는 경과가 훨씬 많고 점점 줄어들지만 구매 전환율은 반대가 되는 거고, 검색량도 얘가 좀 적어요. 적은데 상품 수도 얘가 경과로 치면 상품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10만 개 이런 데서 내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제품명으로 갈수록 상품 수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경쟁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검색량이라든지 내가 이제 검색 그 경쟁 강도, 제품이 어느 정도나 지금 판매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으로 쓰셔도 충분히 쓸만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내가 제품을 올리면은 랭킹도 나오거든요. 그런 랭킹 검색도 무료 프로그램에서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제품을 등록하고 하루가 지나면 이제 노출이 시작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하고, 그리고 내 스토어에 들어오고 구매를 하고 리뷰를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랭킹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높아질수록 내 그 상품의 랭킹이 올라가고, 보고 나가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랭킹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이라고 했으면은 프리미엄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놨으면은 그 가격대로 판매를 해야지 고객이 이제 왔다가 다시 나가는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적합성도 좀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고, 미끼 상품 이런 거 해 놓으시면은 오히려 상품 경쟁 그냥 순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은 하는데 구매가 안 이어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순위가, 노출 순위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 검색 엔진 최적화는 어차피 프로그래밍으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가 세팅한 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약간 거기서 아 이렇겠구나 해서 내 생각을 주관적으로 입혀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컴퓨터는 그게 안 돼요. 딱 입력한 값이 아니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루프가 돈다든지 문제가 생겨요.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대로 로직이 수행이 되다 보니까 그 로직대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 로직은 보통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분석 도구라고 해서 키워드 맞게 입력했는지 눌러보면은 맞게 잘 입력했다고 이렇게 뜨면은 정상적인 거고, 태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가고 확인해 주시는 것만 해도 그 SEO 검색 최적화는 충분히 어렵진 않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상세라고 해서 제품 상세값, 막 뭐 몇 그램이고 이런 거 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넣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검색어라고 해서 태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세 가지만 입력해 주시면 웬만해서는 문제없이 상위 노출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입점을 할 때 카페24라든지 자사몰로 입점을 하시게 되면은, 걔는 쇼핑 입점했을 때 CPC 광고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로 입점을 하게 되면은 팔리고 나서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어서 초반에는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 먼저, 그리고 자사몰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나고 그걸 브랜딩화 해가지고 판매를 할 때 그때에서 만들어도 늦지 않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좀 팔고 나서 이거를 좀 브랜딩화 해야겠다 그러면 상표권 등록하고, 그리고 그때 자사몰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SNS 뭐 인스타라든지 쇼츠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광고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그 인스타 광고를 해주셔야지 외부 이익도 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 영상 같은 거 있으면은 요즘에 인포크 링크라고 해서 그 상품 링크를 좀 걸어 놓을 수 있거든요. 블록처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케팅 하는 게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쇼츠 같은 경우는 찍는다고 해도 만약에 제품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좀 관심 있고 건강 쪽에 관심 있고 다이어트 쪽에 관심 있어갖고 일단 제품을 먹다가 괜찮은 제품을 처음에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제품들이고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원래는 유튜브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유튜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쇼츠는 검색량이 좀 되니까. 그래서 쇼츠하고 인포크링크하고 활용을 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품 소싱을 할 때 키워드 도구라고 해서 이제 판다 링크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 쪽을 들어가시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월 검색량이라든지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 검색량, 상품 수 이런 거에 따라서
검색어들, 요번에 이달에 새로 올라온 검색어라든지 카테고리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류면은 의류 쪽을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한 중소형 키워드다 그러면 적어도 한 500에서 1000개, 5000개 정도 검색되는 거를 찾아달라 하면은 뭐 황금 키워드라고 해서 그런 걸 찾아주는 것도 있고, 그 검색 수에 맞게끔 해서 정보성인지 상품성인지 해갖고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면 그 키워드로 해서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을 올리면은 판매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 소싱을 해주시면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소싱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판매 전환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그러니까 어제 올리고 오늘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실시간 랭킹 쪽으로 들어가면은 내 그 검색어하고 상품 링크하고 넣으면은 실시간 랭킹이 떠요. 내가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상품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뜨니까 그걸 보고 내가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셀러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리셀러로 해서 좀 저렴한 데로 해서 올리지만, 이제 제조사하고 컨택을 할 때 셀러그램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도매처라든지 아니면 위탁 판매하는 데도 있고, 컨택하시면 좋은 데가 제품을 한 개, 두 개 갖고 그냥 원청사라고 하잖아요. 그냥 제조하는 쪽, 가격 관리까지 되는 쪽으로 컨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들어가셔야지, 그냥 도매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솔직히 오픈마켓보다 훨씬 가격이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려고 올려놔도 뭐 클릭도 거의 안 되고, 클릭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제조사 쪽에서 가격 관리, 그러니까 최저가, 노출 최저가 좀 정해주고 관리하는 그런 쪽하고 컨택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실질적인 위탁 판매로 가는 거죠. 그 고객 유치를 하려고 2조 규모로 지금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인당 구매가는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쪽에서 하게 되면은 그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최저가를 맞출 수가 있어요. 단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그럼 얘는 이쪽에도 18,000원, 네이버에도 18,000원인데 나는 14,000원에 샀으니까 얘보다 더 낮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선 18,000원 파는데 나는 17,000원에 팔아버려요. 이게 돼요. 모든 제품에서 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지금 주로 나오는 제품이 3개, 4개? 3개, 4개에서 매출 거의 다 나오거든요. 120에서 150 정도 나오는데, 보통 30에서 40개 팔면 그 정도 매출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월 3천이 넘어가니까 그 정도만 판매를 해도.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든 이유도 뭐냐면은, 2조가 끝내면 이제 지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저도 이제 경쟁력이랍니다. 지금 12월 4일 날인가 몇 개 품목이 주력 제품에서 단가가 올라가니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상품 4개 중에 2개가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매출이 거의 반타작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공장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떡볶이하고 몇 개 위탁으로 한 게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계속 매출을 내려고 광고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라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익은 내고 계속적으로 이제 위탁이라든지 상품 다각화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모임을 만든 것도 그 일환으로,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제품 경쟁력을 뭐 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다각화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럿이서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이렇게 매출 내는 방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좋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이 되는 거는 이제 리뷰스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저렴하면은 리뷰도 달리고 다들 좋게 점수 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서, 저기, 그렇죠. 나오시겠지. 네,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네네. 오늘은 판다랭크랑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가시면은 저게 이제 키워드 찾는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월 검색량 해갖고 내가 상품 소싱할 때도 카테고리를 정하셔가지고 이번 달에 검색되는 키워드들, 그 카테고리에서 좀 인기 있는 키워드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검색수, 상품수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품은 30개인데 월 뭐 3,000번씩 검색이 된다. 그럼 내가 들어가면은 꼴찌에도 31번인 거잖아요. 그럼 1페이지나 2페이지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경쟁력, 가격적으로 경쟁력만 있으면은 팔려요. 그러니까 상품수라든지 검색수 같은 거 보시고 거기서 카테고리에 이제 좀 노출되는 거니까 중소 키워드하고 약간 리뷰가 쌓이고 하면은 상위에서도 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먹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0번 정도 검색되는 키워드에서 리뷰를 쌓고 그 다음에 5,000번 검색되는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하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먹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키워드들만 있어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너무 소형 키워드들만 있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노출이 너무 적게 되고 얘는 노출은 되는데 실질적인 전환이 아니라서 지수가 떨어지고 하니까 소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35자 이내로다가 해놓으시면 좋으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검색어랑 상품 한번 소싱 해갖고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숫자를, 키워드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35자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고객이 봤을 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바일로 하잖아요. 모바일에서 눈에 들어오는 글자 수가 한 20자 정도 돼요. 매출도 모바일이 거의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한 70%는 모바일에서 매출이 일어나요. 그러면 모바일에서 보기 좋게 하는 게 유리하긴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쪽에 20자 안쪽으로 넣으시고 뒤쪽은 키워드 해가지고 키워드 쪽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고객이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는 제품 중량이라든지 개수라든지 그러니까 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쪽에 해야지 고객이 보잖아요. 클릭하고 들어가지 않아도 보일 수 있게 비교가 되게끔 가격이 나오는데 뒤쪽에 그런 중량 정보라든지 가격 정보가 뒤쪽에 있으면은 고객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비교가 어려워요. 한 개를 이 가격에 파는 건지 뭐 10개를 이 가격에 파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이거보다 싼 거 있네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앞쪽에는 중요 정보랑 그런 거 넣으시고 뒤쪽에는 이제 키워드 좀 더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